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밀크시슬 단일 제제에 이어서 밀크시슬 복합 제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단일 제제 영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아래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뽑은 복합 제제와 단일 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합제는 총 10종의 후보를 준비했고요. 오늘도 제가 먹을 제품을 제 주관대로 고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준과 같다면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르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준을 세우고 골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표부터 보실까요? 복합제 제품 구성은 대부분 밀크시슬 플러스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허브 추출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를 때 실리마린 함량이 기준 이상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보조 성분은 효과 있는 성분들이 약효를 보일 만한 용량으로 들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선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캡슐당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정리를 했고요. 가격은 쿠팡 아이허브 가격 중에 저렴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합제는 대부분 아이허브가 더 저렴했습니다. 선택한 가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이 표를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복합제제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 제이사 S땡땡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크시슬 단독 비교 때는 실리빈 파이토좀을 사용한 제품이 몇 개 있었는데요. 복합 제품에서는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이 제이사 제품 딱 하나였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는 복합 제품에서 실리빈 파이토좀을 사용한 제품이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따로 이 S땡땡과 비교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이 밀크시슬과 커큐민까지 파이토좀으로 된 원료를 사용해서 생체 이용률이 정말 높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도 이 제품이 좋긴 좋아요. 단일 제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파이토좀의 장점 기억나시죠? 첫 번째, 더 나은 생체 이용률을 보여준다. 두 번째, 흡수가 개선됨에 따라서 소량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인지질 자체만으로도 간 회복에 좋다. 네 번째, 약효 성분이 소화액이나 아니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고 더 나은 안정성을 보인다입니다. 일단 생체 이용률만 가지고 이 제품의 준할 일반 제품의 용량을 추측해보면요. S땡땡의 실리빈 함량이 45이고 커큐미노이드가 27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제품 실리빈 450mg, 커큐민 780mg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로 구성하지 않았고 실리빈, 커큐민, 아티초크 세 가지 정도로 심플하고 적당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브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고 간 수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빈, 커큐민, 아티초크 정도의 조합은 적당하기도 하면서 파이토좀을 이용해서 효과는 더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먼저 짚어두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아볼게요. 1차 제외시킬 제품들 먼저 찾아보면요. 먼저 실리마린 함량이 130mg 이하인 제품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실리마린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먼저 F4 간청소 제품입니다. 보시면 뭐가 많이 들었죠. 이 안에는 밀크시슬 말고도 민들레, 아티초크, 오미자, 페퍼민트, 생강뿌리, 자몽,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복합제가 들었는데요. 실리마린 함량이 낮은 대신에 실제로 간에 도움되는 여러 성분들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타민C나 셀레늄, 시스테인, 글루타치온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진짜 간에 관계된 어떤 영양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진짜 많이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군 영양제 리뷰하면서 간 해독 과정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간이 해독할 때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자체도 보호해주면서 1단계에서 해독된 반응성 높은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항산화제로서 산화를 막아주고
독성 없이 2단계 해독 과정으로 잘 넘어가게 해줍니다. 이 제품에 포함된 밀크시슬 이외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복합제 성분들 역시 이런 과정에 참여할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비타민C, 셀레늄, 시스테인, 글루타치온까지 보충해서 항산화 능력을 더 올리고 해독 과정 2단계와 3단계 배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 제품이라고 이름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이 간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간 청소하는데 이용하는 데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간 수치가 안 좋거나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드시기에는 좀 너무 여러 가지 허브 추출물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런 다양한 허브 추출물로 인해서 간 수치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 건강이 걱정되는 상태라면 이런 제품보다는 좀 심플하게 구성된 제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밀크시슬 함량에서부터도 간 수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좀 부족하기도 해서 제 기준에는 안 맞는 제품입니다. 옆에 H사와 I사 제품도 밀크시슬 함량이 낮습니다. H사의 우엉 치커리는 식이섬유로 간에서 담즙으로 나온 해독물질을 장에서 흡수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우엉이나 치커리가 이제 100mg으로 너무 적은 양이죠. 식이섬유는 대부분 몇 그램 단위로 먹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g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무시할 양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베르베리는 여러 식물의 껍질이나 줄기 뿌리에서 발견되는 천연 식물성 알칼로이드인데요. 베르베린 자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혈중 지질, 혈당, 간 기능,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과 복합 효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강황과 비슷한 효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임상시험의 용량은 베르베린이 1000mg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125mg은 좀 적죠. 이걸 두 알 먹어서 실리마린을 200으로 올리고 베르베린을 250으로 해서 가격을 680원으로 먹는다 치면 차라리 옆에 인지질 파이토좀의 제품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기준에는 안 맞다. 다음 아이사 제품은 실리마린 뿐만 아니라 강황이며 아티초크, 양이 너무 미미하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있으나 없으나인데요. 대신 메치오닌이나 콜린을 넣어서 간의 지방 대사를 높이고 해독 2, 3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는 해놓았죠. 하지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도 후보에서 빼겠습니다. 다음 실리마린 함량이 130이 넘지만 역시 다양한 허브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도 빼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비싼 G사 제품을 보면 허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나마 나은 점은 커큐민은 강황으로 넣지 않고 커큐민 C3 복합제로 넣었다는 겁니다. 딱 약효를 보이는 성분을 넣어주는 게 간 대사에서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제품은 다른 허브 추출물이 많이 들었고요. 각각 정확한 양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탈락. 그 외에도 여러 허브가 들어간 제품 B사, E사 제품도 탈락시키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보면 민들레와 아티초크는 실리마린이 함유된 밀크시슬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 말고도 여러 성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빼려고 하고요. 그리고 강황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25mg으로 좀 작게 들었죠. 보통 강황가루의 1에서 4%가 커큐민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4%가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커큐민이 1mg입니다. 흑우추로 흡수율이 2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은 20mg 정도의 커큐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옆에 보시면 실리마린 함량과 동일한 A사 제품을 볼게요. 딱 강황만 700mg 들어있고요. 커큐민이 4%라고 치면은 28mg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A사 제품이 더 괜찮겠죠. 그리고 E사는 강황이 없고요. 대신 파슬리, 생강과 같은 간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허브 추출물을 넣었습니다. 이들이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허브가 들어있는 게 간 기능이 걱정인 분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위에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심플한 제품들만 남았어요. A사랑 C사. 제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실리마린 함량은 같고요. 하나는 강황만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민들레 아티초크만 들었습니다. 저는 복합제라면 강황이 들어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들레 아티초크는 실리마린 함량을 좀 더 높이는 추출물이라고 보고요. 강황의 커큐민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합제 둘 중에 무엇을 먹을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강황이 추가로 들어있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D사 밀크시슬도 심플하게 민들레 강황 이렇게 들었는데요. 강황이 27.5mg이고 그러면 커큐민이 1.1mg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적죠? 따라서 제가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복합제 중에 뭘 먹을 것인가 물어보신다면 금액적 여유가 된다면 제2사 제품을 먹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여러 영양제들 때문에 금액적 여유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8배 정도 저렴한 A사 실리마린을 먹을 것 같습니다. 실리마린 함량도 괜찮고 커큐민 함량도 T사에 비할만 하잖아요. 하지만 인지질에 추가적인 작용은 하지 못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리마린 복합제제를 골라봤는데요. 마지막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단일제제를 먹을까요? 아니면 복합제제를 먹을까요? 제 대답은요. 첫째,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 이미 간 손상이 되었다면 저는 단일제제부터 섭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큐민도 간 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량 시에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은 고용량 장기간 복용 시 간이 비대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고용량의 수치가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으나 이미 간이 손상된 상태라면 일단 밀크시슬 단일제제로 간을 좀 회복한 다음에 복합제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간 수치 이런 건 정상인데 술도 많이 마시고 간을 좀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복합제제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황의 커큐민이 항염이나 항암 등 여러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도 있고요. 밀크시슬과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담낭염이나 담도가 막힘이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커큐민이 있는 복합제제보다는 밀크시슬 단일제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크시슬 단일제제부터 복합제제까지 골라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